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차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충도를 편집을 했는데요. 초충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지요. 일단 초충도 편집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만 가지고 왔습니다. 꽃만 가져와서 여기 페레니, 그 다음에 얘는 맨드라미,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초충도 시리즈에 있지 않고 다른 초충도 시리즈에 있는 국화를 제가 이쪽에다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양귀비, 그 다음에 여기에 동선아, 그 다음에 원추리, 여기 보면은 국화도 이렇게 편집을 해놓고 벌레들도 땅에 있는 벌레와 하늘을 나르는 벌레와 나비 그리고 개구리까지 이렇게 넣어서 전지에 한 뼘 정도 잘라내고 지금 15에서 한 20 정도 잘라내고 지금 제가 전지 한 장을 에다가 초를 다 떴습니다. 이파리 색은 지금 칠을 다 했고요. 채색을 잎색을 제가 한 5가지 6가지 정도 색을 탄 것 같아요. 5 여기 보이는 맨드라미 색과 그 다음에 여기 메인이 되는 양귀비 색을 조금 다르게 칠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칠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색칠하는 잎의 색은 여기 보이는 봉선화에 보이는 색 있지요. 네, 여기 봉선화에 보이는 기색이 기본으로 제가 잘 쓰는 잎을 색칠하는 색들입니다. 색이 되게 예쁘게 깔려 있지요. 자, 오늘은 꽃색을 칠해 볼 겁니다. 꽃색을 제가 지금 맨드라미 색을 하나 색칠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영상을 좀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나머지 꽃색에 들어갈 색들은 여기 보이는 요 색깔 5가지 색깔과 맨드라미 색을 하나 타놓은 게 있는데 지금 맨드라미에 들어가는 색은 붉은색 이렇게 6가지 색을 꽃색으로 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주에 양홍을 조금 섞었고요. 양홍에다 주를 섞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양홍에다가 줄을 조금 섞은 색입니다. 밝은색이지요. 얘는 호분. 그 다음에 요는 호분에다가 군청을 조금 섞었습니다. 네, 군청을 섞어서 여기 보이는 파랗게 작게 보이는 꽃들 색을 칠할 거고요. 얘는 등황. 네, 저기 원추리 색을 칠할 거고 얘만 봉채입니다. 나머지는 튜브를 가지고 조색을 한 겁니다. 얘는 모단색이지요. 백록에 모단색을 조금 섞고 호분을 조금 넣어서 보랏빛이 나는 국화를 색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는 농황에 줄을 조금 섞어서 봉선화 밑색으로 칠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흰색 호분을 제가 지금 좀 양귀비를 좀 칠했거든요. 근데 요 위에 보이는 페랭이 꽃을 흰색으로 밑바탕을 깔고 붉은색으로 발림을 할까 하고 계획을 해서 다시 호분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럼 색은 옆에다 놓아 놓고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분을 칠할 건데요. 호분을 칠할 때는 호분색을 꼭 따로 호분붓을 꼭 따로 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아주 기본입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는 페랭이 꽃이 보일까요? 이 호분을 다른 색 조색하면서 제가 좀 닦아 써가지고 많이 없습니다. 제 요거를 호분을 물감을 그림 위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호분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를 연필로 뜹니다. 연필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보이지요. 초록색은 녹청먹으로 그것도 이제 조색을 합니다. 녹청색을 조색을 한 다음에 선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좀 구분을 해서 그리거든요. 꽃은 보통 선작업을 하지 않고요. 잎은 선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잎맥은 치되 잎의 라인은 따지 않습니다. 그게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꽃은 연피선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밑색을 깔고 발림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라인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고 발림이 이쁜
그런 꽃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이제 반복을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밥이나 여기 보면은 대자색이 보이지요. 이건 대자에다가 먹을 조금 섞은 색인데 이 대자색으로 바위나 조금 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물성 같은 건 대자색으로 라인을 따기도 합니다. 지금은 바탕을 깔기 때문에 아주 맑은 느낌으로 바탕을 깝니다. 그리고 연필로 초를 뜨지만은 연필로 초를 뜬 선이 물감이 지나가면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잘못 떠진 초가 있다거나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 얼른 채색을 하기 전에 수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맨드라미 꽃이 4개네요. 맨드라미가 아니고 이 뭐죠 이게? 페랭이꽃. 페랭이꽃을 석죽화라고도 하지요. 석죽화. 석은 돌석자예요. 페랭이꽃이 영원한 젊음 이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나오고 그 항묘 농접도죠. 그게 페랭이꽃이 나오지요. 그 페랭이꽃을 고양이가 나오고 나비가 나오는 그 김웅도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 그림에도 이 페랭이꽃이 나오죠. 영원한 젊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이 흰 꼬다리 여기 보이죠? 꼬다리. 네, 여기 양귀비의 꽁지 부분을 이파리의 꽁지 부분도 호분으로 지금 칠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칠했는데 여기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이거 모란꽃 그릴 때도 저는 꽁지 바람을 잎으로 발림하지 않고 이렇게 꽃색으로 발림을 하는데 같이 하거든요. 잘 빼먹습니다. 자, 그래서 호분색을 마치고요. 그 다음 색으로는 예쁜 분청색, 분청에다 호분을 섞은 색입니다. 분청에다 호분을 섞은 색을 자, 위에서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색입니다. 맑고 따뜻하지 않은 파란색? 이 군청이 되게 차가운 색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교는 좀 따뜻한 색이죠. 따뜻한 파란색인데 저는 군청이 좀 차가운 파란색인데 여기는 차가운 파란색을 원해서 차가운 파란색의 밑색을 조색해 왔습니다. 밑색 조색하는 걸 일일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조잡하고 난잡해서 저도 색이 마음에 들 때까지 막 여러 개를 막 여기 색을 썼고 저기 색을 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니까 너무 난잡해가지고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저희 수강생들을 위해서 조색표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조색을 하는 과정을 한 번씩 수업 시간에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그림을 그리니까 조색을 해야 되잖아. 그죠? 색칠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색칠하는 공부잖아요. 이게 나름 기법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이제 가르치거든요. 하게 되면 이제 노트에다가 일일이 제가 물감의 정량과 이제 색의 변화를 일일이 기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공부가 많이 되지요. 자, 여기 보이는 꽃은 채색이 끝났고 이걸 감으려니까 조금 버겁네요. 자, 여기 멀리 보이는 이 꽃은 뭐라고 해야 되죠? 보이는 이 꽃도 같은 색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붓에 물감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묻히잖아요. 묻힌 색깔을 가지고 그 색이 이제 필요한 색은 다 색칠을 해야 됩니다. 왜? 또 씻고 묻히려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물감을 조색할 때도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다를 먼저 살피시고 정하시고 물감 양을 조절하셔가지고 조색을 하면 좋겠지요. 많이 한다고 좋습니까? 딱 쓸 만큼 해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물감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 모단을 우리 물감의 이름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이게 한국화 동양화 물감인데 색깔들의 이름이 되게 처음에 얘기하시면 잘 몰라요. 이게 물감 무슨 색인지. 자, 이 모단이 섞여져 있는 연보라색이죠. 연보라색. 제가 호분도 좀 섞었고 모단색이 기본적으로 백록을 아주 조금 소량을 백록하고 그 호분을 같이 섞어야 되거든요. 백록에 호분의 백록을 아주 소량 섞으면은 아주 은은하면서 따뜻하면서 오묘한 보라색이 나와요. 이게 이제 조색의 힘, 그리고 선생님의 내공 그렇겠지요. 아무나 알려준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비법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비법을 공개합니다. 보시는 분은 그것도 비법이야 하시겠지만은 나름의 비법입니다. 백록이 조금 섞인 보라색과 백록이 섞이지 않은 호분만 섞이는 보라색은 색감이 달라요. 바탕색을 깔 땐 두 번 깔지 않습니다. 보시죠. 헐빈한 데가 한 군데 보여가지고 좀 깔았습니다. 자, 깔아주시고 아이고 초대로 떴더니 비었습니다. 공간이 좀 채울 걸 그랬습니다. 예, 그림을 우리가 본이 있는 그림이라서 본대로 다 그려서 색칠하고 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수정을 해서 그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제가 구성을 빡세게 하다 보니까 나름 빡세게 했거든요. 빡세게 하다 보니까 흡인한 부분이 좀 빠졌네요. 연필을 가져와서 스케치를 하고 밑색을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어디 갔을까요? 여기 가까이에 있습니다. 연필을 가지고 스케치를 어디다 보완을 해야 될까요? 빽빽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새 색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냥 패스할게요. 끝에 조금 칠해주고 조금 이렇게 살찌우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찌우기 그리고 발림을 할 거니까 살찌우기 어저 좋아요. 자, 그 다음 어디로 이동을 해볼까요? 이 색이 들어가는 색이 저쪽에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그럼 저쪽으로 휘리릭 하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하하하하. 이쪽에 국화꽃이 보이지요? 국화꽃 바탕을 칠해 놓고 온 김에 원추리 바탕도 칠하겠습니다. 자, 꽃을 저같이 연필로 초를 뜰 때는 연필심이 뾰족하게 연필을 쓰거든요. 전 샤프 잘 안 쓰고 샤프 쓰면 종이가 우리 종이가요. 우리 종이가 이 닭종이를 이렇게 펴가지고 두들기는 게 맞다고 해야 되나? 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종이 결이요. 그래서 샤프가 뾰족해가지고 결을 긁으면서 종이에 이제 스케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경험상으로는. 근데 연필은 아무리 뾰족하게 깎아도 샤프 심만큼 날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필 심이 지나가면은 그래도 긁힐 때가 있거든요. 종이가. 긁혀서 일어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샤프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필심은 아주 연한 H를 쓰고 연필심을 자주 깎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연필을 깎았을 때 아주 뾰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로 꽃을 채색합니다. 뾰족할 때. 노란색을 쓸 거라서 붓을 좀 깨끗이 헹구고 노란색, 흰색 붓은 따로 쓰거든요. 고분 붓은 따로 쓰는데 노란색 붓은 따로 정해놓고 쓰지는 않아요. 그 대신 노란색 붓을 정해놓고 쓰고 싶은 욕심이 팍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쓰고 싶긴 한데 붓이 너무 많아지니까 멈칫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빈 공간인데 저 붓이 지나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밑색 깔 때 정신을 안 차리면은 공간과 꽃을 이 그림을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림이 읽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과 꽃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물감이 팍 안으로 안 스며드네요. 이럴 때는 이제 악유포수를 할 때 악유포수가 골고루 안 되고 좀 뭉쳐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겠죠. 아니면 기계가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일인지라 아주 균일하게 그렇게 보수가 되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등황색은 참 이쁩니다. 맑고 이뻐요. 등황은 튜브를 쓰지 않고 제가 튜브 물감을 한 19색 정도 사용하거든요. 19색으로 조색을 하는데 그리고 봉채를 한 6, 7개 정도 쓰고요. 네, 이 등황은 봉채의 등황입니다. 자, 밑색을 깔 때는 과감하게 전체를 깔아줍니다. 이것도 꽃잎이니까. 저는 바탕 색칠을 정할 때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탕색이 정해지고 나면은 바림색 올리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탕색이 정해지면 바림색을 조색하는 거는 룰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황색에 이제 등황이 불로초라는데 불수감의 색을 많이 이 등황색을 많이 쓰거든요. 불수감 색칠을 하게 될 때 등황을 쓰고 나면 보통 저는 등황에 농황이나 줄을 조금 섞어서 발림을 합니다. 그리고 역발림은 호분을 섞어서 발림을 하죠. 이렇게 조금씩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색감이 주는 거기에서 발림색이 들어가는 색들은 조금씩 정해져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초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빈 공간이 보이시지요? 여기 지금 연필선이 들어가 있는데 저 연필선이 꽃잎인지가 아니네요. 저거는 잎바탕색입니다. 잎바탕색을 가져와서 색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잎바탕 2번 색이 되겠습니다. 2번 색을 좀 이따가 나중에 가져와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조색하시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물감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거든요. 실수가 생기면은 저는 이제 물감을 전체적으로 조색을 해놓고 채색을 하기 때문에 그 색을 똑같이 가져와서 이제 새 색을 하기가 다시 조색을 하기가 조색을 해서 새 색을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싹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물봉선화라고 되어져 있죠. 봉선화. 저기 맨드라미에 붉은색을 제가 지금 사용하였기 때문에 봉선화는 약간 주황빛이 도는 색으로 칠하고 조금 붉은색으로 발림을 할까 계획 중입니다. 제가 왜 사라졌을까요? 네, 좀 맞습니다. 조금 색이 진하게 조색이 되어서 물을 조금 섞었습니다. 보통 조색을 하잖아요. 테스트 종이에 테스트를 하는데 막상 종이로 옮겨오면은 색이 생각보다 조금 진하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 바탕색을 되게 묽게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얼른 색을 맞춰서 다시 이 색깔이 좋아요. 여기 지금 보이는 색이 이 색이랑 색깔이 조금 맑지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색을. 자, 여기 꽃잎이 이 꽃잎이 되게 자유로운 꽃잎이거든요. 읽기가 잘 읽어내서 이제 발림을 하셔야지 꽃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연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물이 어떤 방향으로 보이느냐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꽃잎이 겹쳐져 있는 방향, 그다음에 향하는 방향, 안으로 발림을 할 건지 밖으로 발림을 할 건지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발림을 들어가거든요. 채색 이게 밑색 깔기 전에 이미 다 고민이 끝났죠.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밑색을 까는데 또 안으로 발림하는 것과 밖에서 안으로 발림하는 것과 안에서 밖으로 당기면서 발림을 하면은 꽃의 느낌이 달라요. 물론 잎도 그렇게 발림하면 다르겠지만 주로 잎은 안쪽에서 밖으로 발림을 하죠. 네. 근데 꽃은 조금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안에서 발림하는 것보다 밖에서 안으로 발림하는 게 힘들어요. 얼룩이 훨씬 많이 집니다. 또 안 그러신 분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대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쁘게 발림하시기를 힘들어하세요. 밖에서 안으로 발림하는 거는. 자, 이 봉선화는 밖에서 안으로 발림할 계획입니다. 그때 또 발림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듦을 느껴볼까요? 아우, 색깔이 이쁘지요? 제가 밑색을 깔고 나면 제 그림이 되게 알록달록하거든요. 잎색을 또 여러 가지로 깔고 이제 발림을 할 때는 한 색으로 통일해서 발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통일감이 좀 있는데 이제 바탕색만 이렇게 변화를 줘서 밑색을 깔 때는 되게 알록달록해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엄청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아씨, 또 이렇게 색깔이 촌스럽게 내가 또 조색을 했나 이런 생각을 미처 하거든요. 내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겁내지 마시고. 자, 이 바탕색은 농황에다가 주가 한 3 정도 들어가고 농황이 1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주를 이제 기본으로 모란 발임을 연습시킬 때는 주색을 기본으로 제가 많이 시키거든요. 이 주 발임이 조금 하기가 수월해요. 발임하기가. 그래서 주 발임색을 잘 시키는데 이 주도 농안과 주의 그 비율에 따라서 되게 따뜻한 주황색 모란을 그릴 수도 있고요. 주가 조금 농안보다 많을 경우에는 되게 차가운 주황색 모란꽃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 손끝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그지요? 사람이 하는 직업이고 AI가 하는 게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그려주는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거, 이 레트로죠, 레트로. 내가 내 손으로 그리는 이 기쁨, 여기서 오는 안정감, 희열 이런 걸 같이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하는 거, 내가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내가 직접 그리는 이런 그림들, 내가 직접 하는 운동, 그죠? 그런 것들,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과의 그 유대관계, 그런 것들은 정말로 AI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 것들이 살아남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AI 경쟁 사회에서 그런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대화를 그림 그리면서 제가 보통 수업 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수업을 하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2시간 수업으로 수업료를 받는데 2시간 반 수업으로 수업료를 받는데 저희가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짐이 많아서 세팅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까지 그냥 가져가십니다. 3시간씩 이렇게. 또 그러시면서 이제 또 어제 있었던 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틀어놓으시거든요. 저도 막 털고 썰을 틉니다만 아줌마한테 모이면 막 입하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막 아이고 막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해가지고 막 과거사까지 막 끌고 나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한바탕 떠들고 또 저희 갤러리에는 이제 저희 하실에는 커피 머신이 있어요. 네소프레소 아주 커피 머신이 멋진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막 마시면서 커피 향을 맡으면서 아침에 와가지고 막 머리 젖은 채로 오시기도 하시거든요. 와가지고 막 일주일에 있었던 얘기를 막 쏟아 놓으면은 그 알죠? 그 여자들만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 만병의 근인이 스트레스라며요. 스트레스를 날리고 또 집중을 하지요. 그럼 뭐 뜨들기만 뜨들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뜨들기만 하겠습니까? 조용히 그림도 그립니다. 아주 음악 소리가 정적을 깨면서 붓이 사각 끓이는 소리만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한테 주는 그 힐링 타임이죠. 힐링 타임. 너무 좋아요. 무엇이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아이고 여기는 말랐나요? 네. 본의 아니게 이제 남편분들이 하실 걸 제가 가끔씩 정해줄 때가 있어요.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해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색칠이 되었고요.
자, 이거는 꽃술이긴 한데 빨갛게 그냥 칠할까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이쪽은 초록색을 조금 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을 가져와야 되니까.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꽃색의 바탕 까는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바탕을 깔고 이 여기 보이는 나비는 봉채로 바탕을 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또 봉채로 바닥색을 새로 넣을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먼저 할까요? 보통은 여기에서 잎바림을 먼저 합니다. 잎바림을 어느 정도 해놓고 꽃바림을 해놓고 그 다음 배경 정리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라왔을 때 나비를 건들 겁니다. 곤충들하고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충도 약간 좀 대작이지요? 초충도를 따로따로 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곳에다 모아서 그리면 그리는 재미가 또 쏠쏠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을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